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가고 2026년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가오는 2026년도에 새로운 목표, 계획 세우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의 새해 목표 중 운동하기는 매년 계획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가볍게 걷기나 조깅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헬스장 멤버십을 끊기도 하죠. 연초에 피트니스가 제일 바쁘다고 하잖아요. 새로이 가입하는 멤버들이 늘어나서요. 또 운동기기들도 연초에 세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제 주위 분들 중에 팬데믹 기간에 집 안에다가 피트니스를 만드신 분도 계세요. 집에서 하니까 안전하고 왔다 갔다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좋다지만 운동이 지루하고 챌린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곳과는 시간도 더디게 가겠고 지루한 부분이 있겠죠. 새해부터 운동을 결심하고 트레이드밀을 구입했는데 한 달도 안 하고 그냥 빨래거리로 쓰는 분도 있고요. 사이클도 구입했다가 옷걸이가 되기 십상이에요. 이처럼 운동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 자체를 거대하게 계획해서 시간표대로 하시려고 생각하면 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냥 일상 속에 운동이 스며들게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약하게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강도를 늘려가는 게 성공의 확률이 높아요.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운동이 저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이와 관계없이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만 연령대에 따라 더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이 있는데요.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뉘죠. 유산소 운동이란 최소 20분 이상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산 등이 있고요. 무산소 운동은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운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 대표적이죠. 일단 자신의 나이에 맞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한데 40대부터가 특히 중요해요. 40대부터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40대에 좋은 운동으로는 중간 강도의 심장 강화 운동을 기본으로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최소 3, 4회 근력 강화 훈련을 추가하세요. 50대는 과거의 자신의 몸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근육 불균형, 유연성 감퇴, 가동성 부족 등을 챙겨봐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기술, 활동, 근력 훈련,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50대에 좋은 운동으로는 근력 강화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해야 해요. 특히 엉덩이와 배, 허리 같은 코어를 위한 운동을 하면 노화 과정을 눈에 띄게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매일 걸어서 심장 강화 운동을 하고 유연성 강화, 균형 강화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 30분씩 운동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해보세요. 60대에도 예전 같은 운동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동작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좋아요. 가령 스쿼트를 할 수는 있지만 가동 범위나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깊이 앉으면 관절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을 활용해 적당한 범위에서 근력 운동을 하세요. 뼈와 근육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균형 감각과 유연성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0대에 좋은 운동으로는 단순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되 가동성 중심의 운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제가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운동하는 헬스장 멤버십을 들어서 일주일에 3-4번씩 열심히 운동을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헬스장 안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운동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사이클, 에어로빅, 힙합 댄스, 요가, 많죠. 그 시간표를 보고 미리 다음 주에 하고 싶은 수업에 사인업을 하고 그 시간에 와서 수업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매달 나가는 멤버십 금액은 똑같으니까 클래스를 하면 왠지 매달 내는 멤버십 피가 좀 덜 아까울 것 같았어요. 스케줄표를 보고 요가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스케줄을 살폈죠. 수요일 6시 좋아. 그리고 수요일이 돼서 요가하는 옷차림으로 헬스장에를 갔어요. 수업에 들어갔는데 12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고 의외였던 게 선생님이 전혀 요가랑 관계없어 보이는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흑인 남성분이었어요. 그분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이 상상이 통 안 됐지만 그때쯤 이상하다 느끼고 나갔어야 했는데 음악을 틀고 선생님을 따라 몸풀기를 시작했어요. 요가도 이렇게 몸을 푸는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몸을 푸는데 선생님은 바쁘게 각기 다른 운동 장비들을 12개로 일렬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요가 클래스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미련한 저는 선생님의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거기 보라색 티 입은 애 빨리 자리 이동해! 라며 정말 짐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저를 지목하시는데 선생님이 배치해 놓은 운동 장비 앞에 한 명씩 서 있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던 거죠. 제가 보라색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배치해 놓은 운동기구들은 자전거, 줄넘기, 뱃살 운동, 롤러, 매트만 깔려 있는 것도 있었고요. 각자 하나의 기구 앞에 서 있는데 선생님의 스타트! 소리와 함께 다들 자기 앞에 놓인 기구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 앞엔 줄넘기가 있었는데 저도 얼떨결에 줄넘기를 집어들어 우물쭈물하니까 선생님은 또 거기 보라색 티 빨리 시작해! 하면서 또 버럭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 정말 그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요.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move! 라고 얘기를 하자 옮기라는 거죠. 전부 한 칸씩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옆 사람을 따라 이동을 하니 제 앞엔 자전거가 있었어요. 남들 하는 대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달렸죠. 제가 하체 운동은 좀 했던 편이라 잘 넘어갔어요. 또 move! 소리와 함께 옆으로 옮겼는데 복근 운동하는 롤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롤러를 처음 해보는 거라 방법도 잘 몰랐고요. 열심히 앞으로 롤러를 굴리는데 거기 보라색 웃돌이 지금 밀가루 반죽하세요? 엉덩이 내리고 허리 쭉 펴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도 자세가 영 틀렸던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세를 딱 잡아주시는데 오마이갓! 그 자세로 하긴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정신은 서서히 집을 나가기 시작했고 12가지의 기구를 전부 끝냈어요.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이제 쉬는 시간을 주나 하는 찰나에 스톱! 외치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일렬로 선생님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딱 죽겠는데 시간을 보니 30분이나 남은 거예요. 중간에 나가기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한 3바퀴를 뛰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걷기 시작했더니 선생님이 바로 거기 보라색 티 빨리 뛰어!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악을 쓰고 하는데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서는 1시간을 다 채우고 기진맥진 만신창이가 되어서 클래스룸을 나왔죠. 저는 요가로 알고 들어간 공포의 클래스는 붓캠프라는 제목의 수업이었어요. 수요일 6시 요가는 다음 주 스케줄이었고 그 주 수요일 6시는 붓캠프였던 거죠. 네, 잘못 본 거예요. 그 미국 토크쇼에 보면 말 안 듣는 티네이저들 붓캠프 갔다 오면 애들 각 잡혀서 정신 차리고 막 말 잘 듣고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극기훈련? 와, 진짜 선생님이 저를 향해 엄지척 들어 보이면서 윙크를 날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초짜인 줄 알고 처음부터 저만 주시하시면서 괴롭힌 것 같았어요. 계속 보라색 티 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후에도 붓캠프 클래스를 꾸준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분들, 한국에 옛날에 버스 안내양 혹시 기억하실란가요? 안내양 언니가 오라이 하면서 그 언니가 운전기사분보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가량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 내내 버스를 운전하며 앉아있던 반면 안내양 언니는 손님에게 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 동안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1953년 의학 학술지 랜시스에 실린 연구예요. 그러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말고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도 건강 증진 효과에 차이가 날까요?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8,500여 명의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를 조사한 후 25년간 추적 관찰의 사망률을 계산했어요. 이때 흡연이나 식습관, 비만처럼 사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통계적으로 보정했고요. 그 결과 헬스클럽에서 혼자 운동을 한 사람은 기대 수명이 1.5년 늘어난 반면에 2명이서 하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기대 수명이 각각 9.7년과 6.2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축구는 4.7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운동 시간이나 운동 강도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운동이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하는 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을 줄여주고 타인과 친밀감을 쌓아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인간은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도 헬스장에서 혼자 걷고 뛰고 했을 때보다 클래스에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훨씬 재밌더라고요. 뭐든지 혼자보단 함께하면 좋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시간이 있을까요? 한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에서는 개인의 목표에 따라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달라진다고 소개합니다. 잘 자고 싶다면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아침 운동으로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하는 운동은 잠을 깨우고 기운을 솟게 하고요. 신체 내부 온도인 심부 체온이 상승하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진대요. 특히 새벽 운동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또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아침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 체내 혈중 포도당 수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쓰지 못하고 저장된 체지방을 태워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힘과 근육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아침이 아닌 늦은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오후 7시 이후에 운동을 하면 운동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래요. 또 아침보다 근육이 많이 풀린 상태여서 근육을 강화하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단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요. 엔돌핀 수치가 치솟아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엔돌핀 수치가 낮아질 때까지는 한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격렬한 운동은 취침 시각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천천히 걷기, 힐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직전에 해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 헬스장이라는 곳을 가본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친구 오빠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게스트 패스가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해서 처음 가보게 되었죠. 그때 러닝머신이라는 걸 처음 타봤는데요. 태어나서 정작 처음이었어요. 친구 오빠는 시작, 정지, 속도, 시간 등 버튼을 알려주면서 20분만 큰 걸음으로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20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지를 하고 싶은데 정지를 하면 갑자기 확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지해버리면 트레이드밀에서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지하면 뒤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까봐 못하고 무식하게 5분을 더 걸었습니다. 25분이 되자 힘들어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에이, 설마 확 멈추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지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는데 천천히 멈추더라고요. 안심을 하고 내려오니 바닥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어질어질 울렁울렁 완전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헬스장 처음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러닝머신은 정지 눌러도 확 멈추지 않습니다. 요샌 저 같은 분들 없으시겠지만요. 그만큼 운동 문화도 많이 대중화가 됐으니까요. 겨울철엔 아무래도 바깥 활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 걱정도 함께 늘어나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 운전사분과 안내양을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수시로 근력 운동 해주세요. 하루 15분 정도라도 적당히 운동을 한다면 안 한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14%나 낮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은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15분 동안만 운동을 꾸준히 해도 기대 수명은 평균 3년 연장이 돼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2026년에 운동 계획 꼭 세우시고요. 그리고 실천하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